나스닥에서 8위를 하고 있는 엄청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네트워크 분야 1인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라우터라는 기기 하나로 어떻게 보면 대박을 친 거군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탑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김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시스코입니다. 그럼 오늘은 시스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스코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입니까? 시스코는 2020년 5월 25일 기준 시가총액 1,896억 달러로 나스닥에서 8위를 하고 있는 엄청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8위면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스위치, WLAN, 라우터, 네트워크 보안 장비 부문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SD-WAN 장비 분야에서는 VMware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대부분 매출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매출액은 정확히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매출액은 2019년 기준 519억 달러고요. EPS는 2.6달러입니다. 네, 앞서 이 시스코는 하드웨어가 주력 분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시스코는 1984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레오나르도 보삭과 샌디 러너에 의해 설립이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라우터를 개발하며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공유기 이런 쪽을 들어보셨다면 라우터는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장비인지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IPTV를 설치할 때 따라오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네트워크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등 서로 다른 체계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를 개발한 이후에 87년부터 본격적으로 PC가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라우터 수요가 급증했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네트워크 분야 1인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라우터라는 기기 하나로 어떻게 보면 대박을 친 거군요. 그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는 사업을 다각화해서 이제 라우터 이외에 스위치, 이더넷,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 등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요, 사물 인터넷, IoT 시대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좀 잘 나가고 있는 트렌드에 따라서 열심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IT 기업답게 행동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기술 전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네트워크 1위 기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았을 때 트렌드에 매우 잘 적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코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시스코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라우터와 스위치라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었다면 네트워크 방식이 변해감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형식을 연구 개발해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 어떻게 보면 이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2018년 출시한 새 스위치 캐탈리스트 9000이 이 시스코 변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스위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제품 판매 수익도 라이센스 판매 중심에서 서브스크립션 판매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사는 게 아니고 월 정액 구독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하드웨어 판매보다 마진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독료가 마진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사용하는 통신요금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통신요금이 저희가 2년 약정으로 하고 매월 돈을 내잖아요. 계약을 해놓죠. 그렇게 되면은 미리 2년 동안 들어온 매출이 기업에 잡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이 되면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처럼 한계 비용이 굉장히 적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진이 올라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구독 이런 모델로 넘어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스코 역시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 중에서 72%가 구독 모델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서브스크립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이 흐름에 맞춰서 구독 경제가 세상을 사로잡는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5G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상황입니다. 1987년 시스코가 PC 보급과 인터넷 확산을 라우터 판매의 급증 기회로 잡았듯이 코앞으로 다가온 5G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도 또 한 번 시스코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또 그리고 시스코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질 거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5G 시대는 10년 안에 최대 트래픽이 1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와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우리 삶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 많은 기기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통신 장비의 개발이 필요한 거군요. 그리고 5G용 스위치, 라우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용 400기가 대용량 스위치, 그리고 본격적으로 와이파이 6 공유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수요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의 모든 개인정보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만큼 보안이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스코는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안 산업에서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면 믿고 돈 주고 사용을 하려면 그만큼 보안 솔루션도 같이 제공이 돼야겠군요. 네, 그 결과 2014년 4분기 사업 부문을 바꾼 이후에 전체 매출 중 3.6%에 불과하던 보안 사업부 매출 비중이 2020년 1분기에 6%까지 증가를 했고요.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가 되면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 분야가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 비중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상회의 시스템 시스코 제품인 웹엑스라는 제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2014년 4분기 7.8%에 불과하던 이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비중이 2020년 2분기에 10.9%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택트 시대가 빠르게 도래를 하고 있으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스코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스코는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수익률인 PER 평가 잣대가 2017년 이후 변화한 상황입니다. 더 높아진 셈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5G 시대는 시스코에게 큰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5G 인프라 구축이 예상한 것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또 명심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가 지난해 12월에서 6월로 연기가 되었고 이마저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파수 경매가 더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G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스코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 장비들이 완벽하게 깔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시스코의 실적이 또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트래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6나 캠퍼스 스위치, 400기가 대용량 스위치 이런 매출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적의 우상향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유의할 점도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번 분기 매출은 119.8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인 117억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넌갭 기준 EPS도 0.79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상치인 0.6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코로나 이슈에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IT 지출이 감소해서 실적이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우려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오히려 기업들이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 부문 가운데 매출 비중 50%를 차지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사업부의 경우 매출 64.29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 공급 지연이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영향을 받았음에도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화상회의 통화 수요가 급증을 해서 1위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이 시스코가 수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매출은 13.6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가 많았고 또 이번에 이용한 것들은 대부분 무료 이용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에 연결되는 부분은 예상보다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웹엑스 이용자 같은 경우 5월 기준 5억 명을 기록을 해서 2월 대비 3배 증가했지만 실적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스코는 향후에 이 화상회의 솔루션을 어떻게 수익 모델로 연결 지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코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장 3에서 6개월간 기업들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별로 IT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교육기관,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화상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5G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스코의 투자 포인트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두 번째, 5G와 클라우드 시대에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안 기업 1위로서의 경쟁력이 부각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로는요. 우선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5G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있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시스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